안녕하세요. 우박개입니다. 잠깐만요. 마이크 좀 잡고요. 오늘은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영화에 대한 거는 평론의 형식을 가지지 않고 싶어요.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라서 슬프다기보다 무서워요. 무서운 이야기라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별로 탐탁지 않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폴란드를 여러 번 갔어요. 그 중에 이 아우슈비츠를 간 거는 2번밖에 없습니다. 2번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가면은 그 근처부터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뭐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동네였어요. 특히 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가 있는 곳은. 제가 폴란드뿐만 아니고 뭐 동유럽, 서유럽하고 동유럽을 가르는 기준은요, 여러분 이념이 가르는 겁니다. 방향이 가르는 게 아니고요. 자본주의 쪽의 유럽은 서유럽, 그 다음에 옛날 말하는 공산주의권은 동유럽,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게 더 정확한 동유럽과 서유럽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발칸 반도가 있는 그 연해에 있는 나라들, 특히 이태리 바로 맞은편에 있는 크로아티아, 그 다음에 세르비아, 보스니아, 뭐 이런 나라들은요, 아름답긴 한데 전쟁이 정말로 지난 1000년간 1000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피로 범벅이 된 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아우슈비츠 같은 곳은 600만 명이 죽었다고 하죠. 나치 하에서만. 그 영화에도, 존 오브 인터레스트 영화에도 나오는데, 한 방에 보통 300명에서 500명까지 들어가면 거기서 가스가 먼저 살포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소각해서 다시 40도 정도로 맞춰지는 데까지 뭐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로테이션 하기 위해서 소각로를 여러 개를 만들어요. 가스실을. 그래서 돌아가면서 계속 집어넣어서 죽은 유태인이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슬라브 민족들, 이게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어찌됐거나 전직이 여행사니까 여행에 관한 거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런 책도 읽게 되고, 역사를 본의 아니게 남의 나라 역사도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표피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게 그냥 넘어가지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읽은 책이 뭐냐면 낭만의 길, 야만의 길이라는 책이에요. 자, 이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돋보기를 쓰면 작은 글씨를 잘 못 읽습니다. 자, 특히 아우슈비츠에 관한 거를 발췌해서 좀 읽어볼게요. 아우슈비츠에 들어선 날은 비까지 추적추적 내려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수용소에 발을 내디딜 때쯤엔 바람까지 몰아쳤다. 비바람을 핑계로 우산을 뒤집어 쓴 채 한동안 바닥만 보고 걸었다. 사람들이 죽어나간 막사를 보기가 두려웠다. 사람들의 절규가 들리는 듯했다. 학살이 자행된 지 반세기가 훌쩍 지나서야 현장을 찾았다는 자책감도 들었다. 자, 그 다음부터 잘 들으세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단지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어나간 곳. 그 사람들의 시신이 소각로의 재가 되고 그 연기에 떨어지는 인간의 재가 수용소에 있는 다른 사람의 코로 들어간 곳.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잘라 카펫과 로프를 만들고 골분과 살갗은 연료로 쓰고 피부는 벗겨져 비누가 되어 살아있는 사람들의 옷을 세탁하는 데 사용되고 화장시킨 사체의 재는 비료로 뿌려져 거기서 난 감자로 끼니를 때우던 것. 인간이 인간에게 행한 인류 최악의 야만의 현장을 나는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스산하게 느껴지는 공기마저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수용소를 둘러싸고 있는 2중 3중의 전기 철조망은 절망과 좌절 그 자체였다.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 어두운 밤 그들은 살기 위해 철조망을 넘으려 했고 고압 전류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다. 더러는 철조망 가까이 와보지도 못하고 나치군의 총에 속절없이 쓰러졌다. 수용소의 고통을 견디다 못한 사람들은 고압 철조망으로 달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나치는 유대인은 자살할 권리도 없다며 전류가 흐르지 않는 철조망을 그 앞에 추가로 설치했고 철조망에 걸려 피를 흘리는 유대인들을 그 자리에서 사살했다. 막사를 에워싼 철조망에 지금은 전류 대신 전율이 흐르고 있었다. 이곳에 한번 들어가면 소각로의 연기로밖에 나올 수가 없었다. 교수도에서는 매일같이 사형이 집행되어 수감자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 목욕을 해야 한다며 집어넣은 가스실에서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시간은 단 몇 분이면 충분했다. 생체 실험장으로 끌려가고 총살당하고 굶어 죽고 얼어 죽었다. 가스실로 밀려 들어가지 않더라도 수감자들은 3, 4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굶주림과 병마, 공포 속에서 나치의 총과 채찍을 피해 하루 종일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이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여기서도 발제를 해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어나간 곳. 그 사람들의 시신이 소각로의 재가 되고 그 연기에 떨어지는 인간의 재가 수용소에 있는 다른 사람의 코로 들어간 곳.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잘라 카펫과 로프를 만들고 골분과 살갗은 연료로 쓰고 피부는 벗겨져 비누가 되어 살아있는 사람들의 옷을 세탁하는 데 사용되고 화장시킨 사체의 재는 비료로 뿌려져 거기에서 난 감자로 끼니를 때우던 곳.
이게 홀로코스트입니다. 이번에 존 오브 인터레스트 같은 영화는요,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홀로코스트를 영화한 것들이 사실 드물어요. 의외로 드뭅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영화가 신들러스 리스트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스티븐 스필버그가 주이시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부채의식 항상 갖고 있어요. 요번에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조나단 글레이저라는 감독이 아주 작정하고 만든 것 같아요. 시점도 카메라의 시점이죠. 그러니까 영화 용어는 POV 샷이라 그래요. 포인트 오브 뷰 샷. 그 포인트 오브 뷰가 크게 세 가지를 나눕니다. 평이한 수준에서 나누고 밑에서 위를 쳐다보게 되는 안각 촬영, 그 다음에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부각 촬영. 요즘 같으면 드론 촬영도 있겠죠. 그건 버드 아이샷이라 그래요. 새의 눈으로 바라보는, 전지적 시점으로 신의 눈처럼 바라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카메라 시점이. 근데 이번 영화에는 거의 이 스탠다드 그 높이에 카메라가 위치하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영화를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극단적인 클로즈업 샷과 극단적인 그 와이드 앵글 샷이 없습니다. 거의. 신들러 리스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들러 리스트도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신동으로 불리던 스티븐 스필버그가 카메라를 못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카메라를 일부러 표준 렌즈를 써요. 표준 렌즈라고 하면 뭐냐면 초점 거리가 50mm를 표준 렌즈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초점 거리가 뭐냐면 빛이 렌즈로 들어와서 렌즈에 딱 접점이 되는 지점서부터 필름 망명까지의 거리가 50mm라는 소리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의 육안하고 제일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화각이에요. 그 초점 거리예요. 그래서 50mm를 보통 표준 렌즈의 기본 렌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들러 리스트를 잘 보시면 왜곡이 거의 없습니다. 광각을 써서 와이드 앵글을 썼을 경우에 옆으로 퍼지는 구면수차가 생기는 그런 왜곡이라든가 극단적인 클로즈업 샷을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수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렌즈 수차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객관적인 어떤 카메라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시점에서 신들러 리스트를 찍었는데 이번에 존 오브 인터레스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상황상 렌즈도 그렇게 위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렌즈로 찍혀지는 피사체들 그 피사체가 어떤 피사체냐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귀족 집안? 행복이 넘치는 집안? 굉장히 상대적이죠. 벽을 사이에 두고 벽 바로 연에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고 벽 바로 안쪽에는 이 아우슈비츠를 감독했던
교도소장의 홈 스위트 홈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율배반한 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부조리라고 하죠. 부조리. 그래서 보면 이 영화에 보면은 빨래 같은 것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아주 파란 하늘에 하얀 빨래가 너무너무 깨끗하게 걸려 있어요. 그래갖고 근무를 하고 돌아오면 그 신발은 바로 하인이 가져다가 닦아요. 말을 타고 다니거든요. 말장화를 반짝반짝하게 닦아요. 그 다음에 집안에 물 떨어지면 물 떨어졌다고 난리가 나죠. 집안 주인한테. 네가 그 장면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데 물 떨어진 거 보고 빨리 안 치운다고 하인 보고 네가 우리 집이 여기 같은 곳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나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조리죠. 부조리. 그래서 영화에 보면 이 교도소장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평범하게 계단을 내려다가 구토를 해요. 근데 그 구토의 의미가 너무나 명확해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원죄의식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장면은 그런 식으로 펼쳐지고요. 그 장면 중간에 어떤 기법이 나오냐면 또 소녀가 과일을 갖다가 이렇게 어디에다 이렇게 박아놔요. 그 장면이 마치 네거티브한 상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걸 솔라리제이션이라 그래요. 그게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냐면 옛날에 암시 작업을 할 때, 흑백 암시 작업을 할 때 필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현상된 필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름을 이렇게 딱 걸쳐요. 그럼 여기서 확대기에서 빛이 딱 내려오면 여기에 네거티브가 있으니까 이쪽에 맺혀지는 상은 포지티브 상이죠. 그래서 여기에 강강이 된 거가 사진이 우리가 보는 그런 그 음영을 가지고 제대로 된 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노광을 주고 이 이너지를 가지고 필름으로 노광이 된 이너지를 현상에 넣고 막 현상을 하다 보면 상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불을 한번 켜요. 암실에서. 그럼 빛이 또 감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음영이 있던 곳에 또 감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마치 거기에 나온 그 장면 같이 그런 현상에 상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어떤 평론가는 그걸 헨젤과 그레텔의 그 집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로 묘사된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거기에다가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보통 이제 영화에서 화면을 구성하는 거를 미장센이라고 얘기를 해요. 프랑스어인데 그 미장센이 영상 미장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운드 미장센도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딱 시작을 하면 암흑인 화면이 이렇게 쫙 나오면서
거기서 마치 무슨 귀신이 곡을 하는 듯한 그런 발성이 막 이렇게 쫙 나온단 말이에요, 음악이. 귀신 영화보다 더 무서워요. 홀로코스트가 아니고 호러코스트예요. 호러코스트 완전히.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관통하는 사운드 미장센은 그렇게 아름다운 집 안에 있는 사람들과 대비해서 저 바깥의 장면은 하나도 안 보여준다, 영상으로. 하나도 안 보여주고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 비명소리, 총소리, 그 다음 공포에 질려서 내는 소리, 이런 것들이 막 들려와요. 엄청나게 불편해요. 그게 오히려 이쪽 그 영상이 너무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명징하게 들리는 거예요. 사운드 미장센이. 감독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천재죠. 그런 식으로 이걸 썼다는 것 자체가. 아마도 홀로코스트 영화 중에 여태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홀로코스트 영화 중에서는 저는 단연 탑이라고 봅니다. 이번 존 오브 인터레스트 같은 경우. 특히 그 사운드를 쓴 그 방법론 자체가 굉장히 영화 문법적으로도 너무 효과적이고 무서워요. 무서울 정도로 아주 치밀하고 그런 어떤 그 감정의 발로로서 영화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그냥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를 잘 모르는 사람도 이거는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 그렇게 찍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화가 너무 현학적이고 어려우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물론 이거보다 더 어떤 획기적인 연출법이나 뭐 이런 걸로 영화를 만들어낸 것도 있지만 어, 이런 류의 영화로서는 단연 탑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효과적이고 무섭고 어떤 그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인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될 만한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보실 때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가셔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그냥 팝콘 먹으면서 내가 영화를 즐기겠다. 그러신 분들은 가지 마세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영화 감상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에 별로 안 좋아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 다음에 홀로코스트라는 게 얼마나, 잔악했던 것인지, 인간이 과연 이럴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에게만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영화는 재미있다, 없다를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만한 영화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서 이 영화를 보신다 그러면 감히 추천을 드릴게요. 네. 자, 존 오브 인터레스트. 여러분께도 한번 보시라고
그 다음에 극장에서 꼭 보시라고 할 만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상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 대한 리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박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